엊그제 선대위에서 맡은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이준석이 오늘 오전까지 3일 내내 셀 수도 없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거의 모든 언론이 이준석의 발언 하나하나를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인터넷 댓글로 나타난 여론을 보니 이준석에 대한 비토가 눈에 띄게 늘었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데 일조한 조선일보도 이준석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준석에게 입을 다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쩌다가 방송만 틀면, 신문만 펼치면, 핸드폰만 열었다 하면, 유튜브만 켰다 하면 이준석 관련 뉴스를 억지로 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 대선에서 여야의 후보보다 야당 당대표와 관련한 뉴스의 양이 훨씬 많았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 기억엔 과거 거의 모든 대선 전국에서 여야의 대선 후보보다 당대표가 뉴스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던 건 이런 전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된 게 이번 대선에서는 방송만 틀면, 신문만 펼치면, 핸드폰만 열었다면, 유튜브만 켰다 하면 싫던 좋던 이준석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인데, 오늘 오전만 해도 제가 피부로 느끼기엔 정치 섹션 뉴스를 보면 절반이 넘게 이준석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기사 제목만 한번 간추려서 뽑아봤는데요. 자, 이준석, 김건희 방어, 의미 없는 병력 투입, 김종인 정권 안 믿는다. 이준석, 윤석열, 이게 민주주의 발언, 굉장히 당황, 10초 정도 생각했다. 이준석, 파리 때 없애려 선대위직 던졌다. 복귀 전망은 흐림. 이준석, 윤핵관 어떡하면 날 협박할까 궁리. 조수진은 왜곡 비둘기. 이준석, 장제원 공개 저격, 윤핵관 부산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준석, 윤 후보가 선대위 내 정결권 인정. 이준석, 장제원 당대표인 나도 모르는 걸 다 알아. 윤핵관 선언한 것.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이준석과 관련한 보도기사 제목들입니다. 뭔가 공통된 것들 못 느끼셨는지요? 이준석의 발언엔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째가 자기 변명이고요. 둘째가 남을 비판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즉, 누가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부시키면서 나는 정답이요, 상대는 오답이다, 내가 맞았고 상대는 틀렸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의학 용어로 개착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때문에 이준석 본인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타협하기보단 이기려 들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이준석과 관련해 일어난 과거 사례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선거의 여왕,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근혜 퀴즈라는 엄청난 특혜와 함께 정치계에 데뷔한 이준석은 탄핵 사태가 터지자 이정현 대표 앞에서 빨리 탄핵하라고 단식투쟁을 하는 폐륜에 가까운 배신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최소한의 의리가 있는 인간이었더라면 적어도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잘난 토론 실력으로 당시 탄핵 정국에서 박 대통령한테 퍼부어진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어야 맞는 것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정치계에 데뷔한 이준석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으로 이준석은 내뺐죠. 그 뒤에도 이준석의 이런 행태는 지속됩니다. 반기문의 기대를 걸었던 바른정당은 정당 역사상 최단기간 내 폭삭 망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랑 합쳤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안철수 대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죠. 심지어 안철수 대표에게 욕을 하는 녹취록이 발견돼 징계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선거에서 망하자 이번엔 손학규 대표를 대놓고 까기 시작했는데,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준석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약간 사이코 행태도 보였는데요. 역선택으로 당대표 되고 나니
감옥에서 나를 보며 흐뭇하게 생각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또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본인의 2030에 대한 엄청난 인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박원순 오거돈의 비위로 유리한 구도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였고 무엇보다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준석의 과거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상하게도 당대표를 뽑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조중동 등 언론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이기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으니 당이 제대로 돌아가리 만무하겠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선일보가 이준석에 대한 스탠스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이준석에게 좀 너 조심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사설 제목은 이준석 선거에서 손 뗐다면 말도 아껴야 이거였습니다. 즉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이죠. 잠시 이 사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항명 사태를 문제 삼아 선거에서 손 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페이스북에서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세대 결합론이 무산되었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보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믹서기에 갈아버렸다고 했다. 당대표가 선거를 눈앞에 두고 후보와 당을 위기에 빠뜨린 분란의 한쪽 당사자가 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 즉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당 일을 마치 남 일처럼 대하고 있다 이건데요. 자, 이어 조선일보는 조 최고위원과 윤 후보를 둘러싼 일부 측근을 문제 삼은 이 대표의 지적에 옳은 대목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윤 후보와 대화를 통해 조용히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 당대표에겐 그럴 권위와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선 무대의 주인공은 후보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의 몫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사퇴 카드를 휘두르며 당내 문제를 확산시켰다. 선거를 망치는 자해 행위로까지 비친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자해 행위라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이 대표가 정말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심했다면 선거에 대한 논평도 삼갈 일이다. 링 밖에선 제3자 정치 논평가처럼 선대위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당대표로서 후보를 돕는 일은 계속하겠다던 다짐과도 배치된다. 이 대표는 불과 몇 달 전 낡은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정치판에 세대교체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표가 요즘 보이고 있는 가벼운 처신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이다. 보셨다시피 조선일보의 이준석과 관련한 이 사설의 핵심은 대선 무대의 주인공은 후보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의 몫인데 당대표 나부랭이가 왜 깝치냐? 네가 네 입으로 선거에서 손 뗀다고 했으면 주저리 꿍시렁 대지 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어떤 그런 사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준석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봤는지 모르겠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